전원 생활 10년 차의 귀촌인이라고 합니다. 가무성 씨거든요. 오늘 여기 김영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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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가무성 씨하고는. 오래전부터 드라마를 같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16, 17년 전에 MBC에서 드라마 같이 했었고 네. 그때 한참 우선이가 인기가 많았을 때죠. 네. 저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그때가 30대 초반 중반쯤 됐을 거예요. 지금 사귀는 아니구나, 지금 결혼했구나. 그 여친하고 결혼 문제를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때만 해도 양평이 아니고 그땐 동부이촌동 살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사극을 하면서 아마 양평으로 이주를 했고 지금은 강아지도 뭐 키우면서 아주 재밌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예. 부인께서도 연기자신 거죠? MBC 20기인가 공채 동기로 알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까? 그 강호성 씨와 강민아 커플은 1991년 그러니까 MBC 공채 20기 동기생으로 만났고 현재 와이프는 한 살 어린 연하에 그 당시 제3공화국 그리고 영화 접속에 단역으로 출연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연예계 활동은 중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현재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가무성 씨가 강민아 씨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던 게 그 대학생 때 서울대 동양학과 출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래서 와이프를 계속 학교로 자주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되게 희한한 인터뷰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 누드 모델의 동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희한합니다. 누드 모델의 모델을 해준 적도 있고 그린 적도 있다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림으로 작업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동양화의 누드가 어떤가 저 잘 몰라가지고요.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있어요? 있어요? 제 친구가 그 같은 대학 나와서 아는데 네. 동양화과라 해서 네? 누드 크로키를 할 때 네. 무슨 수묵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화라고 할 그런 때랑 대신 그때 누드란 조금 벗는 게 아니고 네. 100%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센 걸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걸 또 응해주신 그 부인도 대단하시다. 마음이 소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네. 근데 가무성 씨 하면 뭐 1200만이었나요? 이게 관객이 함께 본 왕의 남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방에만 있다. 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아랫도리가 다 시원하구나. 이북의 매호 양반, 내 저 수작을 한번 걸어볼 터이니 장단 좀 넣어주기나. 근데 원래 그 주인공은 가무성 씨가 아니었다면서요? 원래는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장혁 씨였습니다. 근데 장혁 씨가 병역 비리에 연루되면서 하차하게 됐고요. 네. 그 역할이 좀 더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이범수 씨한테도 한번 제안이 갔었어요. 근데 이범수 씨가 장혁 씨랑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차마 그 역할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또 한 번 고사를 했는데 결국 이준익 감독이 장생 역할을 가무성 씨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가무성 씨가 내가 왜 이걸 출연을 해야 되는지 설득시켜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근데 이거는 전 배우로서 연기 욕심이 많은 배우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은 또 약간은 좀 황당해요. 그럼 내가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어울리면 하겠다. 이건 감독이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나도 당신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을 테니 당신도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 그러니까는 다른 캐스팅이 안 들어서 내가 아니라 나여야만 되는 확실한 이유를 달라라고 나름의 당위성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왕의 남자 찍기 전까지만 해도 가무성 씨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뭐 첫사랑 교회 오빠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 덕분에 파격적인 광고를 찍기도 했다면서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원조 밀크남 아니겠습니까? 네. 부드러운 이미지에 여성분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생리대 CF를. 남자가요? 네네네. 아, 그러기도 합니까? 그러게. 근데 그게 그때는 반응이 진짜 파격이었겠어요. 너무 좋았대요. 오. 그러고 나서 이제 군입대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자고 오. 군부대 연락까지 할 정도로. 아, 그게 아내에게 사줍니다 이러나 보다. 자기가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너무 자세하게는 하지 마시고.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가무성 씨는 이름처럼 좀 감성적이고 어찌 보면 좀 예민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인터뷰를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워낙 연기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니까는
작품, 연기에 대한 얘기 나오면 굉장히 열정적인데 개인적으로 좀 사적인 질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반응도 보이긴 했었거든요. 이런 걸 제가 좀 더 느꼈던 게 사극 근초고왕을 찍을 때 사실 말썽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카메라 옆쪽에 있는 제작진한테 연기에 방해된다고 비키라고 반말을 했고 또 이제 조연출과는 조금 몸싸움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촬영 중간에 배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조연출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 PD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요. 성질이 있는 사람이네. 제가 그때 그 드라마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초고왕. 예. MBC 드라마를 할 때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도회적인 이미지고 굉장히 귀염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조개가 들어가잖아요. 장난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좀 지나서 사극을 하는데 굉장히 좀 달라졌어요. 성격이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좀 뭐 그 배역에 대한 무게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촬영이 없었는데 이제 나 들은 얘기긴 한데 몸싸움까지는 안 갔던 것 같고 이제 자기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시야가 가리고 하니까 비켜달라고 얘기했고 그건 뭐라고 하니까 이제 조연출이 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와중에 돼서 몸싸움이 있었다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까지는 심한 건 아니었었는데 많이 와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6, 7개월 정도 드라마 찍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중에 길게 갈 수가 없잖아요. 서로 불편해서. 예. 그래서 곧 화해하고 드라마 할 때만큼 집중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그 드라마 이후에 뭘 찍는데 그때만 해도 내비가 없었을 때니까 약도를 보고 어디 현장 시작하는데 선배님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좀 늦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갔고 한 30분 늦었더니 처음 보는 친구가 내려오자마자 30분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빨리 하고 올라갈게. 그래서 가서 이제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으러 갔더니 분장하고 의상 입는 데까지 1시간 걸리셨어요. 그래서 시간 걸리지 당연히 이 사람아. 너 누구니? 그랬더니 뭐 새로 왔던 조연출이라고 그래서 알았어 빨리 갈게 그랬더니 저 1시간 반 늦으셨으니까 이거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 보고를 해? 얄미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선배님이 계신데 차라리 날 뭐라면 좋겠는데 선배님 얼굴이 푸르락하니까 저는 또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잠깐만 계세요. 일로 와봐. 이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막 촬영하려고 말 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얼른 말 집어타고 너 거기 앉아. 와 진짜 무서웠겠다. 그 친구가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요. 무인도에서 수영복만 입고 이제 무인도에 있는 씬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너무 미웠어.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리허설 안 해도 되는데 저 산에서 가시밭길 여기까지 몇 번 리허설 하니까 꼭 있지. 그 얼마나 열이 나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렸어. 이랬다고. 그랬더니 누가 읽는 거야 그거를. 감독이 이제 남영민 씨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 나한테. 예, 아까 내가 저 헛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우성이 같은 경우도 아마 이건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한참 그 예민했던 그 주광 찍을 때가 갑상선을 좀 이상이 생겨서 되게 예민했을 때예요. 예. 그 친구가 이제 예민해지고 하니까 그 갑상선 기능이 좀 이상이 있으면은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막 대본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문경 끝나고 완도까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걸 며칠씩 하다 보니까 사람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경우 때문에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강호성 씨는 그 몸이 안 좋으셨던 그것 때문에 전원 생활을 택하신 건가요? 그런 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아마. 큰 이유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극을 하기 전 7년 전에 영화 알포인트라고 있었어요. 이 영화가 군인 영화거든요. 게다가 캄보디아 올 로케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섭씨 한 45도 되는데 완전 군장을 하고 물기 막 머금고 이런 데 촬영을 하니까 또 주연 배우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이 영화가 스릴러 장르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결국 이때 A형 간염에 장티푸스, 담낭염까지 겹쳐가지고서는 오죽했으면 캄보디아에서 찍다가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서 다시 또 촬영을 마쳤는데 이후에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공기 좋고 맑은 곳을 찾다 보니까 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저는 이제 감우성 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단순하게 지금 어떤 갑상선이라든지 몸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도 같이 아팠겠다라고 보는 게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망가지니까 몸도 같이 망가지는 우리가 치유적으로는 이게 심신이론론이라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일단 기농한 것은 단지 이것을 그냥 몸 자체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는 해석하고 있지 않는다. 같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원 생활을 선택한 가무성 씨 벌써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평 연예인 마을의 터줏대감 가무성, 15년 연애한 아내와 전원 라이프. 양평 연예인 마을 터줏대감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시작이 바로 이제 가무성 씨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요? 이 가무성 씨가 양평에 사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날 김수로 씨가 놀러를 옵니다. 집이 굉장히 좋고 경관도 너무 좋네. 그래서 그 바로 옆에다가 대지를 사고 또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 사촌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이영애 씨가 나도 우리 아버님이 사시는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또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영애 씨의 부부가 들어오시고 그 이어서 또 NRG의 천명훈 씨가 또 거기에 전원주택을 삽니다. 여차여차 해서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뤄 살고 있는데요. 이게 범위를 조금 넓히면 사실 굉장히 더 많거든요. 저 사람들 모아서 프로그램 찍으면 출연료가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프로그램 이름은 양평으로 간 사람들인가요? 네. 보셨죠? 저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양평행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모든 분들 아니고 저분 중에서 특히 이영애 씨 그리고 나훈아 씨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갔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두 분 때문에 양평 한 번씩 다녀왔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워싱턴 주재원처럼 양평 특파원, 양평 주재원 이런 거 괜찮겠네요. 네. 아니 방금 그 안진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훈아 씨 있잖아요. 네.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양평에 연습실이 딸린 그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한 1,500평, 집은 한 120평 해서 사시고 그 좀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던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양평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소위 연예인 마을이 되기 전부터 가무성 씨는 자리를 잡고 여기에 살았다는 건데 이 15년 동안 연애한 부인께서도 그럼 전원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남자는 우리 시골 가자. 부인은 난 안 돼. 난 친구도 없고 외로워서 안 돼. 이거잖아요. 근데 가무성 씨 부인은 뭐 적극적으로 좋아해서 집터 잡는데 1년여를 부부가 같이 다니고 또 선택한 곳에 내부를 꾸미고 집을 완성하는 그 과정에도 그렇고 이 경우는 아마 적어도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자 했을 때 이상적인 경우겠죠. 서로 합심해가 그렇게 만들어왔다니까.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은 게 두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가지고 심지어 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뒹굴뒹굴하다가 먹고 싶은 거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죽기 전에 꼭 가볼 100곳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한 곳 한 곳을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부 자체가 워낙 여기는 적응을 잘한 케이스 같아요. 가무성 씨 아내 강민아 씨 같은 경우는 동네 아주머니들 따라서 철마다 이런 산나물을 직접 따러도 다니고 가무성 씨는 본인이 밭도 가꾸고 직접 다 텃밭에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또 농사 기술을 동네 어르신들한테 배웠대요. 사실 어르신들은 가르쳐주고 이런 데서 많이 기쁨을 얻으시는데 가무성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잘 하면서 주변 이웃들과도 어울리고 정착을 잘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는 얘기로는 우성이가 제일 먼저 이사 가서 한 일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 다니는 거였대요. 그런 친구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존심 세고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들이나 이렇게 기자분들이 인터뷰 때 오시면은 그 동네에서 제일 허름한 식당 같은데 알고 보면 맛집이잖아요. 그런 데로 가서 동네 사람만 밥도 아는. 먹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영화 같은 거 이제 시사회 하면은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지인들, 같은 배우들 뭐 이런 사람을 초대하는데 이 친구는 동네 어르신들 제일 많이 지역에서 화합하고 살려면 하는 방법들 들은 거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산답니다. 그게 제일 친구는. 중요하지. 예. 뭐 다행히 그래도 이 가무성 씨 부부는 전원 생활이 좀 잘 맞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 텐데 그 지인분들에게 촬영장에서도 전원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사실 가무성 씨가 직접 만나보면 그 사생활 얘기를 굉장히 좀 꺼리시는 편인데 어느 날 그 김수로 씨랑 함께 굉장히 세련된 도시 화보 같은 거 광고를 찍고 있는데 그 앞에 멋지게 이렇게 두 분이 서서 모종 얘기,
걸음 얘기. 그다음에 새로 벽난로 지은 얘기로 그렇게 수다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이서 또 이웃 사촌이시니까. 그리고 또 이준익 감독님이랑 왕의 남자 찍을 당시에도 이제 기자님들이 옆에 있으셨는데 사실 기자님들은 막 어떤지 막 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준익 감독님한테 묵은지 잘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배워오시고 그리고 본인은 복분자를 아주 진하게 잘 담궜다는 그 자랑을 하시면서 그 전원 생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네. 감우성 씨 부부에게도 네. 이 전원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 양평 연예인 마을의 터줏대감 감우성 1년간의 협박, 시골살이의 위기와 기회. 감우성 씨가 1년간이나 협박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2008년 3월이었습니다. 조경업자와 1억 원의 조경공사 사업을 하기로 해서 이제 주고받았겠죠, 계약을. 네. 그런데 조경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우성 씨가 오히려 그 공사하는 분한테 돈을 한 2,5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조경공사 하시는 분이 아니 그 전에 얘기했던 1억보다 공사비가 더 나왔습니다. 2억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감우성 씨는 더 열이 받는 게 2,500만 원 빌려간 거 안 돌려주는데 2억을 생돈을 달라고 하니까는 당연히 못 주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때부터 협박이 들어갑니다. 너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내가 포털 사이트에 올리겠다. 넌 연예인 생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감우성 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감성적이고 좀 예민한 편이시니까 시끄러지는 걸 원치 않고 1년을 견디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내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경업자는 공갈미수 사기로 구속됐습니다. 그랬군요. 잘했네. 근데 뭐 위기와 기회는 한 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잘 마무리하고 나서는 두 분이 오히려 적응을 잘 하시고 책까지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우성 강민아의 러브 네. 뭐 벌써 제목에서도 막 계속 등장하잖아요. 네. 이것도 보니까는 감우성 씨가 아내 음식 솜씨 좋다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 조심스러운 분이 먼저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것도 보면은 그냥 요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텃밭에서 직접 키운 이 채소를 갖고서 만드는 요리들 위주였거든요. 강민아 씨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남편의 선물이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스타 자연의 살얼이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모두가 사실 자연인처럼 살 수 없죠. 버리고 떠나야 되는 뭐 용기도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최대한 자연인스럽게 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귀촌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준 3명의 사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귀농, 귀촌 얘기할 때 항상 도시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돈 벌러 간다, 비용도 생활비도 줄여서 간다가 이제까지 논의였거든요. 이제 서울 재미없어요. 그리고 SNS로 다 소통되고 그 변화를 선도하는 인물들인 것 같은데 단 너무 제주도로만 몰리지 맙시다.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국민 남동생 유승호 씨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쉴 때 뭐 하냐고 했더니 농사를 짓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국민 남동생 유승호 씨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쉴 때 뭐 하냐고 했더니 농사를 짓는데요. 24살짜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농사를 짓냐 그랬더니 일산 사는데 중학교 동창이 일산에서 농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전 작은 농장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과수원도 하고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가서 요즘은 호박잎이랑 기름을 이렇게 본인이 따고 같이 트럭을 타고 납품하러 간다는 거예요. 유승호가요? 유승우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사람들이 귀촌, 귀농하면은 뭐 비행기 타고 뭐 제주도, 그럼. 양평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 주변에도 그런 근교 농업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주말 농장도 하고 충분히 경험해 볼 수 맞아요. 있는데 그런 걸 조금 해보고 과도기를 거쳐서 내가 할 만하다. 그때 내려가도 늦지 네, 않는다는 맞아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런 전원생활의 꿈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 못 가고 늘 주말이면 아이들하고 우리 같이 낚시를 많이 다녔어요. 낚시하고 가서 캠핑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먹을거리 농가에 가서 직접 따다가 계산하고 먹어보고 그것만 해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아이들이 호박잎에 된장, 강된장 싸서 먹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해먹이면 되게 좋아하고 직접 밭에서 고추 따다가
맞으면 계산하고 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나름의 힐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예. 네. 최욱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시에서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일단은 뭐 저는 도시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도시적으로 또 생겼고 그래서 내가 보기 굉장히 농촌이나 오지스럽게 생겼는데 입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도심 안에서 뭐 알람 시계를 없애고 닭을 한 마리 좀 키워서 그 소리를 좀 들으면서 일어나 보면 어떨까? 그런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